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 시장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현재 팔콘 트레이딩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분석을 공유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동료 트레이더들을 돕는 모습은 팔콘 트레이딩이 지향하는 함께 성장하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커뮤니티는 현재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여러분 모두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전략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기준과 시스템을 만들고 서로의 인사이트를 더해 더 강한 구조를 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쌓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곧 시장에서의 일괄성과 실력으로 이어질 것이며, 저는 그 성장을 가까이서 함께할 수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의 흐름을 돌아보면 달러는 기술적으로 뚜렷한 하락 지속 패턴을 만들며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고점에서도 구조적 반전을 나타냈고요. 이후 강한 매도 캔들이 연달아 마감되면서 매도세가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 하락이 단순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난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반전해서 올라올지에 따라 이번 주 시장의 전체 뉘앙스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분석에서는 이 구조가 지속될지 아니면 이전 매물대에서 반전 전환될지를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한 단기적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간 차트에 대한 구조를 확대해서 봅시다. 네,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전 구조에서 가격이 저항을 받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며 이전에 대한 내부 저점까지 풀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거래 계획에서 이제 매도 반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갔죠. 네, 시장에 대해서 좋은 거래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차트적인 구조를 살펴볼까요? 네, 가격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며 지속적인 고점을 높였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4시간 차트에서에 대한 직전 저점과 이전 저점을 이탈하며 각각에 대한 체인지 오브 캡처 또는 트렌드 체인지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죠. 네, 시장이 완전히 매도에 대한 압력을 제공해주는 차트로 구조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며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시장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매도 압력이 지속되는지를 첫 번째로 살펴봅니다. 네, 시장에서는 매도 방향에 대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에 대한 거래를 첫 번째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시장을 볼까요? 네, 최근에 대한 강한 매도 압력이 진행되고 시장은 통합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은 무엇이나요? 네, 박스권에 대한 거래 계획을 유지할 수 있겠죠. 박스권에 대한 상단에서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가격에 대한 거부를 기다리는 게 좋겠죠.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격한 매도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찾기 어렵게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시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네,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에 대한 플랜이 우세하게 작동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구조가 상승을 보여주며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했을 때입니다. 자, 이 구조를 돌파했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기다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온 이후 우리는 풀백에서 시장이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내는지 지켜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매도 방향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트렌드에 대한 이탈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고 이것은 박스권에 대한 거래 계획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추세가 지속됐을 때는 이전 구조에 대한 매물대까지 매도에 대한 방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현재 시장의 박스권을 상승 이탈했을 때입니다. 가격에 대한 구조가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압력이 나오며 이전 구조를 돌파하거나 그것보다 높은 위치에서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냈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시장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빠르게 발생하지 않아요. 시장은 좀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전 고점에 대한 레벨까지 반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전 고점에서 가격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매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전 고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채널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 트렌드 상단에서는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에 대한 압력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상승 장악형에 대한 상승 캔들에 대한 약세 캔들을 감싸는 하락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고요. 1시간이나 4시간에서 음봉 캔들이 형성됐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험에 대한 진입 거래도 가능합니다.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보여주거나 앞서 설명했던 강력한 매도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 타이트한 수렴 패턴으로 시장이 수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수용 패턴에서도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수에 대한 플랜은 어디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는 현재 강력한 지지 레벨로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는 시장의 매수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박스권에 대한 하단을 강하게 이탈했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회복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것은 시장에 대한 반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반전되고 V자에 대한 가격 회복을 통해서 이미 시장에 대한 스탑헌팅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매수로서 거래하는 이점이 있는 자리는 저점이 아닙니다. 저점 이후에 시장에 대한 수용 단계, 즉 이런 수렴 단계에서 저항을 이탈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따라가며 추세 방향에 대한 거래를 유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메인 통화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봅시다. 유로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볼까요? 일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한 주에 대한 흐름은 강한 상승에 대한 구조를 연달아 이어가고 있죠. 시장이 이전 고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부에 대한 고점에 근접하는 위치고요. 우리는 4시간에 대한 차트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거래 계획을 가져갈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분석, 세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유로 달러에 대한 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로 달러는 현재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추세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수용하는 단계에서 회복을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이 지지 레벨로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전에 대한 구조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를 낮추고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것은 직전에 대한 레벨까지 한 번 더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직전에 대한 구조를 테스트했을 때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거나 시장에서 V자에 대한 가격 회복이 나오거나 그 이후에 작은 수용하는 패턴을 낮은 타임 프레임인 5분봉이나 10분봉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점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가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시장에서 회복하는 단계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이전에 대한 구조가 첫 번째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장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가격에 대한 구조가 회복해서 이전에 대한 고점에 도달했을 때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레벨이 존재합니다. 자, 바로 이전에 대한 고점 레벨에서 시장에 대한 가격 거부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강하게 나왔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이 있나요? 시장이 동일선상에 대한 가격 고점이나 이전에 대한 고점에서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가격에 대한 거부를 크게 형성했을 때예요. 이때는 구조적으로 고점을 낮추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시장은 체인지 오브 캐릭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도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시장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의 방향으로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래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도에 대한 구조적 반전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었을 때 이전 저점에 대한 레벨이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거래에 대한 방향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현재 통합 구간에 대한 로테이션 구간을 형성하고 있죠. 이 구간을 기준으로 수용 단계를 걸치고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가격에 위치했고 이 구간에서 짧은 수용 단계를 나타내게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유리합니다. 시장은 이전에 대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따라서 추세가 더 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트렌드에 대한 하단에서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따라가는 전략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파운드 달러에 대한 차트도 살펴보죠. 네, 파운드 달러에 대한 차트를 4시간 차트를 먼저 볼 텐데요. 자,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한 구조적 반전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떤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수용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구조적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는 추세고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직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을 돌파를 하고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네, 박스권에 대한 하단에서의 매수 기회를 갖는 것이 첫 번째 기회가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더 박스권에 대한 상단에서 가격에 대한 수용 단계를 거쳤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볼륨 프로필에 대한 방향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영역에 대한 구간을 살펴봅시다. 네, 이 구간은 거래가 70% 이상이 머물고 있고 현재는 시장이 POC에 대한 구간보다 높은 양봉에 대한 캔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과정에서 시장은 가치 영역에 대한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수용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며 임펄스에 대한 가격을 형성했지만 네, 이 가격 위치에서는 새로운 가격 방향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하고 풀백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며 이전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올라서 이전에 대한 구조를 기반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내고 이 구조에서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찾는 겁니다. 이때 추세 지속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추세 지속에 대한 움직임에서 매수 패턴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돌파되는 시점에서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갖습니다. 자, 이것은 추세 추동에 대한 거래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호주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죠. 네, 호주 달러에 대한 4시간 차트를 살펴보기 전 일간 차트를 먼저 볼까요? 네, 일간 차트에 대한 가격 먼저 축소를 해서 보면 네,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격은 통합 구간에 대한 상단과 하단에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주독되고 있고 가치 영역에 대한 움직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은 POC, 즉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매수에 대한 압력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에 대한 전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가치 영역에 대한 상단에서는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고요. 하단에서는 매수 압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팔콘 트레이딩에 대한 컨셉으로 방향을 찾아봅시다. 먼저 최근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하게 지속되는 구조적 움직임을 통해서 추세에 대한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장에서 내부 구조에 대한 가격 풀백이 진행되고 시장은 이전 구조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죠. 이때 시장에 대한 구조는 트렌드 체인지에 대한 구간을 발생하지 않았지만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한 움직임은 형성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4시간에 대한 구조에 대한 방향을 따르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수에 대한 플랜을 좀 더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매수에 대한 플랜은 어디서 갖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1시간 차트를 볼까요? 네, 시장에 대한 1시간 구조에서는 최근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전 구조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한 구조가 직전에 대한 레벨과 이전 저점을 깨며 트렌드 체인지에 대한 움직임도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부 구조에서 완전히 베어리시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직전에 대한 고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직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은 내부에 대한 가격이 하락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 구조를 기반으로 수용 단계를 거쳐서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내한 매수 플랜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매수에 대한 이점은 오히려 가격이 비싸고 그 가격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상승에 대한 방향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에 대한 관찰을 진행하는 구간은 이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에서 돌파했을 때 의미가 있겠죠. 또는 어느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시장이 오히려 내려왔을 때 4시간 차트에 대한 스윙 구조에 대한 저점을 테스트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통해서 시장 반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4시간에 대한 스윙 저점보다 낮은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구간에서 수용하는 단계를 걸쳤을 때입니다. 자, 이것은 가격에 있어서 매수 거래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이때는 시장은 더 많은 매도에 대한 플랜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선 현재 수용 단계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레벨입니다. 네, 앞서 설명했던 큰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주요 레벨이 돌파했을 때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 플랜에서 짧은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져갈 때 현재 수용 단계에서 트렌드 상단에서에 대한 가격 거부가 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거나, 또는 트렌드에 대한 돌파 이후 시장에 대한 풀백에서 매도 플랜을 계획하는 단기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관찰하고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메인 통화상의 키 달러를 살펴볼까요? 네, 키 달러에 대한 움직임, 현재 시장에 대해서 풀백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며 이전에 대한 구조적 저점, 네, 현재 플립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가격은 강한 상승에 대한 구조 이후 점진적 하락을 통해서 풀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이전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범위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차트에서 매수에 대한 방향을 가져갈지 매도에 대한 추세를 따라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구조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구조가 나왔죠. 네, 이것은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CH로 표기를 합시다. 자, 체인지 오브 캐릭처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가격에 대한 구조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살펴보면요.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현재 위치에서 수용하는 단계를 통해서 매수에 대한 압력이 더 빠르게 나오는 구조를 기다리거나, 또는 시장에 대한 깊은 풀백을 통해서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나리오를 살펴볼까요? 네, 현재 시나리오는 최근 강한 상승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고 이 상승에 대한 임펄스 구조 이후 수용하는 구조로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죠. 이 박스권에서는 하단에서는 매수 기회가 생기고요. 상단에서는 매도 압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추세에서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움직임에서 가격 거부가 나왔을 때, 또는 구조적으로 반전됐을 때 상승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용 단계를 돌파하게 되면 시장은 급격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되면서 이전에 대한 구조까지 올라가는 거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이죠? 네, 시장이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냈을 때 시장은 이전에 대한 저점 레벨까지 매도에 대한 압력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 과정에서 하락 추세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반전이 진행된 이후에 여러분들은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쌍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추가쌍의 유로 캐디도 살펴보죠. 자, 유로 캐디에 대한 일간 차트를 보면 시장이 주요 레벨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강력한 매도 캔들은 아닙니다. 리트레스에 대한 캔들도 아니며 장악형에 대한 캔들도 아니죠. 우리는 이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발생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래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위치는 시장이 이 구간에서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냈고 이전에 대한 구조적 레벨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시간 차트를 볼까요? 네, 시장이 이 구간에서 수렴에 대한 방향을 보여줬지만 추세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못했죠. 네,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줍니까? 가격에 대한 거부와 시장은 단기적으로 타이트한 수렴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방향을 보면 이 구간은 강력한 매도에 대한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 구간에서 시장은 수용하는 단계를 거치고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도 방향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이 구간에서 시장은 수용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고요. 시장에서 수렴에 대한 패턴이 나왔을 때 트렌드 상단에서는 매도에 대한 플랜이 제공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 거래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게 좋겠고, 또는 시장이 트렌드를 돌파하고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수렴을 보여주거나, 또는 풀백을 형성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추세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를 한 주에 대한 흐름에서 찾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거래에 대한 팁을 드리면요. 시장이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 매도로서 떨어지지 않고 한 번 더 올라올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어디에서 거래 기회를 찾습니까? 네, 이전에 대한 가격 구조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이때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도 가이드나 또는 구조적 반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반전 이후에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로엔에 대한 차트도 살펴볼까요? 네, 유로엔에 대한 차트, 일간 차트를 먼저 살펴보면 구조적 고점에 대한 저항선에 위치해 있죠. 시장이 가격에 대한 거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리고 시가보다 낮은 음봉 캔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매수에 대한 압력도 충분히 있지만 매도에 대한 가격 거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에 대한 플랜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기 위해서 완전한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기다리거나 가격이 여러 번 구조를 낮추거나 수용하는 단계가 있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먼저 시장이 고점에서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형성합니다. 채널에 대한 지지선이 이탈되며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반발 매수세가 급하게 들어왔죠. 우리는 이 차트에서 현재 방향성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임 프레임을 더 낮춰서 볼까요? 시장에서 내부에 대한 구조가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며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수용 단계를 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구조적인 의미를 찾고 매도에 대한 플랜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볼륨을 좀 체크를 해보고 가격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가격 구조를 이탈하는 것은 이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보다 높은 가격이 있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높은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저점은 이 구간이 되겠죠. 이것은 직전에 대한 저점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 저점에 대한 레벨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가격 구조가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구조를 돌파하면서 이전에 대한 각각에 대한 레벨들을 이탈하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각각에 대한 주요 레벨들을 이미 사전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풀백에서 디스카운트에 대한 레벨이 아닌 프리미엄 레벨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프리미엄에 대한 레벨을 찾으면 어디가 됩니까? 50%보다 높은 위치에 현재 가격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차트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도 가이드를 찾는 게 중요하겠어요. 현재 시장이 분배에 대한 단계를 걸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가격에 대한 실패가 발생했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은 수용 단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볼륨 프로필도 여러분들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볼륨 프로필에서 현재 어느 레벨을 재평가를 하고 있나요? 자, 가격을 이렇게 볼까요? 시장이 가치 영역에 머물고 있고 현재 POC에 대한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거치고 있죠. 우리는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실패가 발생하면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이 다시 한 번 더 제공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15분에 대한 차트를 보죠. 15분에 대한 차트에서 우리는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찾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오고요. 우리는 이전 구조가 현재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한 고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풀백이 형성됐을 때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거부에서 포지션에 대한 리밸런싱이 발생했을 때 매도에 대한 압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대한 박스권, 이 로테이션 구간은 저항으로서 작동될 수 있고 우리는 풀백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과 직전에 대한 저점이 첫 번째 타겟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매도에 대한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키엔에 대한 차트로 넘어가 보죠. 자, 키엔에 대한 차트, 일간 차트에서 풀백을 형성하며 어센딩에 대한 채널로서 3일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는 이 채널 안에서 플랜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어센딩에 대한 채널에서 어떤 거래가 있을지 1시간 차트로 살펴볼까요? 먼저 채널에서에 대한 가격 거부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채널에 대한 하단에서는 매수 기회가 있을 거고요. 채널에 대한 상단에서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제공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간 차트에 대한 구조는 어떤가요? 시장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가격이 얼마만큼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은 가치 영역에 머물고 있고 포인트 오브 컨트롤과 가치 영역 상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치 영역의 상단에서에 대한 가격 거부도 좋은 이점.
고점이 있을 겁니다. 차트를 보면 시장에 대한 풀백이 나와서 트렌드를 돌파했을 때 가치 영역에 대한 위치에서 거부를 나타냈을 때 우리는 풀백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는 것을 첫 번째 타겟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스탑헌팅에 대한 움직임이죠. 네,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상단 돌파하면서 가격은 강한 듯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시장은 급격한 반전을 통해서 체인지 오브 캐릭터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반전에 대한 거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이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에 대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반전 이후에 시장에 대한 로테이션 단계를 보여줄 때, 자, 여기서 시장이 수용하는 어떤 패턴적 움직임을 나타내면 우리는 이 패턴에서도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한 주 플랜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어떤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시장에서 포인트 오브 컨트롤보다 낮은 위치를 나타냈을 때입니다. 가격이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그 이후에 대한 풀백에서 시장이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추세가 반전된 이후 따라가는 패턴에 대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젠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오젠에 대한 일간 차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거부가 있었고, 네, 시장에 대해서 현재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린 도제에 대한 캔들이 나오고 있죠. 시장에 대한 구조는 주요 레벨을 두고 방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어센딩에 대한 채널이나 수렴에 대한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이전에 대한 구조적인 고점이 저항으로서 작동이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격에 대한 거부를 보였을 때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강한 추세에 대한 방향 전환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도로서 이점을 가지는 구간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바로 체인지 오브 캐릭터에 대한 구간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 풀백에 대한 움직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디스카운트에 대한 레벨이 아닌 프리미엄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또 하락에 대한 구조가 진행되며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이전 고점보다 높은 가격을 약간에 대한 돌파가 있었지만 충분히 매도로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구조는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네, 우리는 이 구조에서 실패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볼까요? 네, 시장이 급격한 V자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겁니다. 여기 이 구간은 집중된 저항 레벨에 해당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렌드에 대한 돌파가 진행되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수 있지만 우리는 시장에 대한 풀백이 다시 한 번 더 진행됐을 때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면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거나 이 구간에서 시장이 수용 단계를 걸쳤을 때 수용 단계에서 상승 실패나 리밸런싱이 나왔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전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달러엔에 대한 차트도 살펴볼게요. 네, 달러엔에 대한 차트, 네, 일간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상승 구조가 진행되며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수렴에 대한 방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요 구조 레벨, 즉 가치 영역에 대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캔들 차트에서의 가치 영역은 볼륨이 집중될 수 있고 거래량이 촉발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일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에서부터 4시간 차트로 시장에 대한 방향을 분석해보면 4시간 차트에서 이전에 대한 저점을 기준으로 가격에 대한 거부가 강하게 형성이 되었죠. 우리는 이 차트에서 어떤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추세가 더 지속될지 아니면 반전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은 수렴에 대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좀 더 비싼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질 겁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네, 가격에 대한 구조를 완전히 돌파한 다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돌파하고 시장이 이 자리에서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내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열어두는 거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더 비싸게 선택할 수 있고 추세 방향에 대한 거래를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때 상승에 대한 목표는 이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이 타겟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매도에 대한 거래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현재 위치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올 때입니다. 자, 시장에선 중첩된 레벨에 대한 저항이 여러 존재하죠. 네, 이 구간은 정말 강력한 매도 포인트가 됩니다. 시장에 대한 풀백이 발생해서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가격에 대한 실패가 나왔을 때 구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는 추세에서 풀백이 발생했을 때 매도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때 스탑과 타겟은 명확합니다. 이 이전에 대한 구조는 매도로서 작동되고 포지션이 스위칭되면서 시장에 대한 매도 구조에 대한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오즈에 대한 차트도 살펴볼까요? 네, 파운드 오즈에 대한 일간 차트를 살펴봅시다. 파운드 오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장에서 점진적 하락에 대한 추세를 보이며 구조적인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 가격은 이전에 대한 구조에서 플립존을 형성하며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시장이 어느 레벨을 테스트했습니까? 네, 이전에 대한 고점 레벨의 매물대를 테스트하면서 매수에 대한 압력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매수에 대한 압력은 굉장히 강한 압력이에요. 네, 상승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왔고 이전 저점에서 가격에 대한 스탑번팅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매수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지 내부에 대한 가격을 살펴보죠. 먼저 시장에 대한 내부 구조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직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하며 체인지 오브 캡처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4시간에 대한 체인지 오브 캡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시간 차트에 대한 체인지 오브 캡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부 구조에서 외부 구조까지 구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1시간 차트에서는 트렌드 체인지까지 나온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격은 급격한 상승 압력 이후 수용하는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수용하는 단계에서 매수 방향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먼저 시장에 대한 박스권 거래가 유리하게 작동이 됩니다. 네, 박스권 하단에서는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시장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수용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플랜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의 거래 기회가 발생합니다. 네, 15분에 대한 차트를 보면 급격한 매도 압력 이후 가격에 대한 회복이 발생하고 있죠. 자, 이 회복에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수용 단계를 기다립니다. 시장에서 수용 단계를 기다리고요. 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톱박스권을 형성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꽤 명확한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기다리거나 박스권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 되겠고요. 만일에 시장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지 않고 그대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을 때는 하단에 대한 레벨에서 상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한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한 주 플랜을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및 원자재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수 및 원자재 시장에서 S&P 시장을 볼까요? S&P 시장은 이전 구조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을 강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네, 시장은 이 구간에서 여러 번 중첩된 레벨에 대한 반응이 있고요.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구조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한 주에 대한 플랜은 매도 플랜이 아닌 매수 플랜으로서 가격을 가져간다라는 점. 네, 시장에 대한 구조는 매수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수용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죠? 네, 시장에 대한 추세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수용하는 단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구조나 하락에 대한 구조에서 추세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면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더 많은 상승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트렌드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구조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고 우리는 이 수용하는 단계에서 매수 방향에 대한 플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 과정에서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을 돌파했을 때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지는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네, 트렌드에 대한 하단, 즉 직전에 대한 저점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보일 때 여러분들은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가격에 대한 거부를 보이고 상승이 진행된 과정에서 돌파에 대한 방향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금에 대한 차트를 보면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한 주에 대한 플랜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수익 실현을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더 많은 매도 압력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더 낮은 가격에 대한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자, 이것은 가격에 대해서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해서 우리가 형성하는 구간을 체크를 했고요. 자, 우리가 트렌드 체인지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되고 있고 내부에 대한 가격 구조는 고점이나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를 수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차트에서 더 많은 매도에 대한 플랜이 제공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한 주의 플랜이 되겠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더 낮춰서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1시간으로 놓으면 가격은 일시적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캔들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15분 차트를 볼까요?
네, 15분 차트에서 가격은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더 지속하려고 하죠. 자, 우리는 15분 차트에서 이전 고점에 대한 가격을 주목해 봅시다. 네, 이전 고점에 대한 위치는 가격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 위치예요. 따라서 시장에 대한 풀백이 진행되거나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상승 실패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도 가이드가 적용될 거고요. 트렌드 체인지가 아닌 초크를 먼저 기다린 이후 풀백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첫 번째 플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는 이제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일간 차트를 보죠. 네, 일간 차트에 대한 방향, 시장에서 매수에 대한 압력이 진행된 이후 수용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은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가격에 대해서 형성하고 있고요. 트렌드 체인지를 일간 차트에서 형성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동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트렌드를 돌파하고 여기서는 페이크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강한 매도 압력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가격은 그것에 반전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보기 전 우리는 볼륨 프로필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자,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까? 네, 가치 영역에 대한 하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진행되며 수용하는 캔들, 가격에 대해서 매도 주문이 흡수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가치 레벨에 대한 상단을 테스트하거나 이전 구조적 고점에 대한 위치를 돌파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1시간 차트로 넘어가 보죠. 자, 1시간 차트에서 어떤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시장이 수용하는 단계에 위치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이 한 주에 대한 흐름에서 수렴을 진행하고 수렴에 대한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면 매수 방향에 대한 플랜을 더 많이 따라갈 수 있어요. 또는 이 수렴하는 단계에서 하단에 위치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추세에 대한 방향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로 넘어갈 텐데요. 네, 크립토에 대한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함주 움직임은 아직도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죠. 현재 가격은 중요한 레벨에 위치했습니다. 최근 일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트렌드에 대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고요. 이것은 투자에 대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구간에 해당됩니다. 트렌드보다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무엇이죠? 네, 일간 차트에서 주목할 만한 레벨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가 촉발되었던 이전에 대한 수용하는 단계, 수렴 단계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 구간은 수요로서 강력한 레벨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이 중첩된 강력한 레벨이고요. 또는 시장에서 피보나치에 대한 레벨, 풀백에서 61%에 대한 위치에 있는 구간이에요. 자, 61%에 대한 강력한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회복에 대한 단계를 보여줄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한 범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직전에 대한 고점까지 상승에 대한 범위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큰 차트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죠. 또는 시장이 매수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은 트렌드를 재상승 돌파 후 시장은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내고 매수에 대한 방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여러분들한테는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하게 돼요. 그 또는 여기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강한 반전을 기대하는 위치는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구간에서 시장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더 많은 매도 압력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이점이 생겨요. 바로 시장이 밸런스, 즉 균형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일시적 저점을 더 낮추거나 이 구간에서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하며 수용하는 단계를 짧게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구간은 너무나도 접근하기 좋은 위치죠. 언제 거래하면 됩니까? 네, 박스권에 대한 하단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거나 박스권에 대한 상단이 돌파되고 가격이 수용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차트에서든지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먼저 현재 돌파된 트렌드 하단에서 강력한 매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트렌드를 회귀했을 때 이때 또한 여러분들은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거래 기회가 발생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현재 시장이 단기적으로 수용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볼륨 프로필을 볼까요? 네, 시장에서는 가치 영역 내에서 여러 번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트에서 주목할 것은 가치 영역에 대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시장이 새로운 가격에 대한 발견을 시작했을 때 또는 현재 저항 추세로서 작동되고 있는 트렌드보다 높은 위치에서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시장의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시장에 대한 돌파가 진행됐을 때 여러분들은 추세에 대한 방향 거래를 빠르게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돌파에 대한 위치에서 스탑을 설정하고요.
엔트리 레벨을 설정하고 스탑은 수렴 패턴보다 낮은 위치, 그다음에 타겟은 직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이 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한 셋업은 매우 심플합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현재 최근 가격에 대한 강한 매도 압력이 있었고 밸런스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항상 추세가 진행되기 전에 거래를 고려합니다. 추세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거래하지 않아요. 네, 시장에 대한 밸런스 구간이 위치했고 우리는 이 밸런스 구간을 벗어났을 때 더 큰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건 추세 지속에 대한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죠. 시장이 현재 박스권에 대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내리고 오르는 거래를 여러 번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서 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박스권에 대한 하단 또는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에서 반전 거래에 대한 기회가 생겨요. 만일에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했을 때 시장은 익스펜딩에 대한 가격 구조를 보여줄 수 있고요. 또는 V자에 대한 가격 회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시장이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이 매도 압력이 나왔지만 급격하게 회복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수 방향에 대한 플랜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은 스탑헌팅이 발생하며 수용 단계를 나타냈고 매도에 대한 강한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트렌드 하단에서 여러분들이 추세 방향에 대한 거래를 따라갈 그 기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찾길 바랍니다. 네, 거래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었을 때 거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점에서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반드시 저점에서 거래할 필요 없이 가격이 반전돼서 거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높은 손익비에 대한 거래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면서 한 주 플랜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 차트를 볼까요? 네,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이 현재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며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네, 그 과정에서 현재 주간 차트에 대한 이전 레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매도에 대한 압력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지만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전 저점에 대한 동일선상 저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진행됐을 때 매수에 대한 압력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지를 지켜볼 수 있어요. 시장은 밸런스에 대한 구간을 형성하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죠. 이 밸런스에 대한 구간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주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륨 프로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네, 시장에서 현재 가치 영역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가격이 가치 영역보다 높은 위치를 형성했을 때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더 거래에 대한 이점이 발생하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치 영역을 돌파하고 풀백이 발생하면 시장에 대한 상단에 대한 레벨까지, 또는 이 구간은 박스권에 대한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네, 이 구간까지 타겟을 가져갈 수 있다. 또는 현재 거래에 대한 분포가 집중된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구간, 또는 이 박스권에 대한 상단 영역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중간 레벨이 있죠. 네, 이 구간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시장이 작은 수렴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도 박스권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에 대한 가격이 매도로서 이탈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거래의 이점을 가져가길 원한다면 가격에 대한 거부를 반드시 기다려 보세요. 네, 시장이 매도로서 실패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반전을 보여주거나 풀백을 형성했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한테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기회와 시장이 단기적 저점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위치로서 가격이 상승되었을 때 POC에 대한 구간보다 더 높은 가치 레벨에 대한 상단까지 충분히 가격에 대한 반전 거래를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XRP에 대한 거래를 볼 텐데요. 네, XRP 차트를 축소해서 보면은 한 차례 이제 가격 움직임에서 박스권에 대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시장은 여전히 가격에 대한 거래 움직임을 봤을 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포인트 오브 컨트롤과 가치 영역 하단에서 반응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죠. 우리가 시장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지점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네, 바로 플립존에 대한 구간이에요. 먼저 플립존에 대한 가격을 돌파한 이후에 우리는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치 레벨보다 낮은 위치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보였을 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 XRP 거래를 할 때 참고를 하세요. 시장이 가격에 대한 강한 상승이 진행돼서 이전에 대한 저점, 즉 주요 레벨에 대한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장이 수용하는 단계에 있으면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가격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 가격이 내려와서 시장에 대한 구조적 여러 번 꼬리가 달렸던 지점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보이면은 롱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이다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네, 에이다에 대한 한 주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구조를 크게 볼게요. 시장에서 이제 POC에 대한 구간에 곧 근접하고 있죠. 네, 이 구간은 거래량이 중첩됐던 구간이에요. 매수 및 매도 체결이 가장 많았던 구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고, 이 구간을 재평가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이 고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지 못했을 때 재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꽤나 강력한 반등을 통해서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이다 차트에서 저점 매수에 대한 매수 거래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POC에 대한 구간에서 가격 관찰을 반드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을 이끌고 만일에 일간 차트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는, 네, 추세에 대한 거래를 따라가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네, 한 주에 대한 전략을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볼 텐데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 박스권에 대한 하단에 위치해 있죠. 시장에 대한 반응이 매우 박스권에 대한 가격을 벗어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륨에 대한 가격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시장은 가치 레벨에 대한 하단에서 여러 번 가격에 대한 반응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세에 대해서 강세 구간을 예측하는 구간은 가치 레벨보다 높은 위치에서, 예, 시장에 대한 이점을 둘 수 있고, 가치 레벨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이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반전 거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가치 레벨에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 반응했을 때 시장이 다시 한번 더 POC에 대한 구간을 테스트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구간을 테스트하고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냈을 때 가치 레벨에 대한 상단이나 또는 박스권 레벨에 대한 가격 고점 상단을 타겟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에 대한 플랜에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네, 가격에 대한 거부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현재 위치입니다. 네, 이 구간은 중요한 레벨이죠. 매도에 대한 강한 압박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주문이 흡수되고 가격이 반전돼서 매수에 대한 플랜으로서 반전되는 가격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에 대한 플랜을 기다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주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트레이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시장을 쫓아가는 심리죠. 네, 여기서 진입 거래를 놓치면 어떡한가? 또는 지금 바로 진입을 해야 될지, 이 조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멘탈을 흔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네, 시장은 여러분이 서두른다고 더 많은 기회를 주진 않아요. 차분하게 기다리고 확실한 구조가 나타날 때만 들어가야 무의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요일 시장 분석은요, 구조적 관점과 그 다음에 볼륨 프로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관여할 수 있는지, 네, 심리적 관점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역시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우리는 구조, 리스크 관리, 멘탈,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을 다음 한 주에서도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하며 다음 주에도 인사이트를 담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트레이딩에 행운과 성과가 가득하길 바랍니다.